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영상을 찍었는데 날려먹었어요. 영상이 갑자기 녹화가 안 돼서 꺼져버렸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해요. 속상하다. 그때 필기되어 있는 걸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할까 하다가 이미 해놓은 거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이씨, 화가 난다. 자,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날라간 거. 다음 그림은 제가 빨리 할게요. 최대한 여러분이 졸기 전에 빨리빨리 해치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학적인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학적인 반응들이에요.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랬어. 어떤 종류의 반응인지 분류 기준을 쓰래요. 수산화칼륨은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자, 수산화칼륨이 누구냐? KOH다. 이산화탄소가 누구냐? CO2다. 누가 봐도 얘네들이 반응하면 KHCO3 탄산수소칼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KOH가 강염기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CO2가 산성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죠. 왜? 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 된다고 했고 산성 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산이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도 설명해드렸어요, 여러분. 금속 산화물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물에 OH-가 있고 물에 H+가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B+가 제공되느냐 A-가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이 물이 OH를 남길 것인가 H+를 남길 것인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MO 이런 식으로 금속 산화물이 물에 들어갔을 경우 금속이 B+가 될 수 있고 비금속이 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이들은 B+, A-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산화물들이. 그래서 수용액의 액성이 바뀐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이게 일종의 염기와 산의 반응이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슘 이온과 옥살산 이온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 영상을 찍을 때는 옥살산 이온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구조를 다 그려서. 화가 나니까요. 한숨 한번 쉬고 갈게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옥살산 이온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구조를 여러분이 전혀 모르셔도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칼슘 이온과 옥살산 이온입니다. 이미 이 아이는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미 이온화가 되어 있거든요, 칼슘이. 이 상태에서 옥살산 이온이면 얘는 어쨌든 얘가 양이온이라는 거 알 거고 얘랑 둘이 반응했으면 얘가 음이온인 거 뻔하잖아, 그치? 그럼 이온 간의 반응이에요. 산염기가 아니겠죠? 신장 결석이 생겼다라는 말에서 옥살산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푸실 수 있다. 신장 결석은 누가 봐도 신장 속에 생기는 돌이잖아요. 이거 아마 기술과정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배우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은 보통 몸 안에서 생긴 앙금입니다.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신장 내부 기관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앙금 생성 반응이며 얘가 니은이다. 반응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프라이팬의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식초를 떨어뜨린 물로 씻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생선 비린내가 트리메틸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도 모르셔도 상관없는 물질이에요. 이건 그냥 좀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선생님 그런 거 저 상식 하나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로 씻는데요. 위에처럼 신장 결석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앙금 같은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씻어낸다고 했어요. 그럼 식초랑 얘랑 화학 반응을 해서 없애겠다. 식초가 할 수 있는 반응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산으로서 다른 아이들을 없애는 거. 이 아이가 염기성 물질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대충 예상하실 수 있다. 앙금이 생긴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이미 기억하고 니은에서 이 반응의 분류는 산염기와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걸 이미 아셨을 거니까 디귿이 얘네 둘 중에 하나라면 앙금이 만들어진단 말이 없다면 산염기다 라고 때려 맞추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화학 반응식을 좀 알려드리자면 트리메틸아민, 그러니까 생선 비린내의 원인 물질은 질소에 이렇게 메틸기가 3개 붙어있는 이런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누가 봐도 아민이란 표현, 우리 아민은 알킬기에 NH2 붙어있을 때 아민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염기성을 나타내는 작용기를 얘기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염기, 이게 산 이러면 누가 봐도 산염기 중화 반응일 것이다. 그 다음에 리을은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중금속, 철 이온도 마찬가지고 뭐 카드뮴 이런 아이들 황이온으로 검출한다. 앙금으로. 뭐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다. 끝. 자, 2번. 2번은요.
제가 반응식을 다 써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다 날려먹었네, 내가. 자, 브로마칼륨 KBr, 질산마그네슘, MgNO3(2), 황산마그네슘, Na2SO4. 여기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렇게 한글 이름이 나와 있을 때 한글 이름으로 보고 계시면 화학 반응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문제를 빠르게 푸시는 요령 중에 하나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화학물질 이름이 나와 있으면 반응식으로 화학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걸 바꿔서 보시다 보면 한눈에 얘가 좀 잘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방식으로 실험 재료도 화학 반응식으로 다 고쳐놨습니다. 실험 결과 1, 2, 3, 3개의 실험이 있는데요. 이 결과물로 A, B, C, D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 했으니 일단 반응식을 대충이라도 보시면 삘이 빡 오시겠죠? A, B를 질산을 넣었대요. 아싸, AgNO3예요, 질산은. 위에 써있죠? 여기서 지금 NO3-는 앙금을 절대 안 만드는 이온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는데 요거를 제가 앙금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해드렸었거든요. 양이온들 중에서 K+, Na+, NH4+, 요것들은 앙금을 절대 안 만듭니다. 음이온들 중에서 F-, NO3-는 앙금을 안 만들어요. 이게 물에 대한 친화도가 굉장히 큰 이온들이어서 앙금을 안 만드는데 제가 이걸 따로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안 그래도 뭔가 배우면 자꾸 머릿속에 섞잖아요. 이 K+, Na+, NH4+도 마찬가지지만 F-랑 NO3-가 전기 분해할 때 왜 이온에서 산소산 음이온들은 산소를 내보내요. 뭐 이런 거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이거랑 그거랑 섞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실 정도로 공부에 성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둘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얘네들은 필기를 해두시면 좋고 안 하고 싶다, 헷갈릴 것 같다 하시면 그냥 앙금을 만드는 애들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일단 A만 앙금을 생성한다. AG가 앙금을 만든다고 했으니 AG가 만들 수 있는 앙금 우리 배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음이온이 누구냐 하면 이들 중에 앙금 만들 수 있는 거. 자, 얘랑이 전부 앙금이 되죠. 그럼 선생님 A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A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죠. A만 앙금을 생성한다. 즉 B는 앙금을 안 만들었다. B가 될 수 있는 아이가 앙금 안 만든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이거죠. 그래서 얘가 B다라는 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 B 찾음. 자, 그럼 C와 D. 염화 바륨 수용액에 넣으면 C만 앙금을 생성한다. 염화 바륨은 이렇게 생겼어요. Cl2 앙금 잘 안 만들거나 만들어봤자 은양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은양이온이 들어가는 것만 앙금인데 없죠. 은이 여기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BA가 앙금을 만들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BA가 만드는 앙금, BaCO3, BaSO4 이렇게 두 가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C가 될 수 있는 거 SO4-를 가지고 있는 황산나트륨밖에 없다. BC. 그 다음에 AD를 탄산나트륨 수용액에 넣으면 A랑 B만 앙금을 생성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미 BC를 찾았어요, 여러분. BC 찾았어.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누가 A랑 D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CO3 이온이 들어갔을 경우 나트륨 앙금 안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A랑 B만 앙금을 생성한다 했는데 B는 이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B가 MgCO3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B가 만드는 앙금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CO3 앙금을 만드는 양이온이 있는 거 찾으셔야겠죠? K는 안 만든다 했으니 CA다. 따라서 A가 CaCl2다. 이렇게 찾으시면 모두 다 찾으실 수 있겠다. 요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경기에도 잘 나오고 통합형에도 잘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3번. 이 문제는 좀 더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밑줄 주고 수은의 HG이고 HG 플러스 양이온의 이온식을 갖는다라고 써드린 거는 문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길을 쓴 흔적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수은과 공기가 들어있는 레토르트. 근데 선생님 레토르트가 뭐예요? 써 있습니다. 그림에 요 통을 레토르트라고 합니다. 수은 표면이 붉은색으로 변했대요. 선생님 수은이 원래 빨간색 아니에요 했는데 변했다잖아. 원래 빨강이 아니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은 온도계, 그때 내가 어떤 무식쟁이들이 수은 온도계가 빨간색이라서 수은이 원래 빨간색인 줄 알아요 라고 하시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은은 원래 은색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속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색깔, 은색을 수은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좀 성격이 이상한 금속이긴 하지만 색깔만큼은 금속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액체 상태
있을 때에도 은색 액체고요. 여기다가 공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산소랑 만났을 거고 이 산소가 얘랑 반응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산화수은이겠다. 그래서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장치 나에서 보시면 처음과 같은 온도로 식혔더니 16%가 줄어들었다. 줄어든 게 산소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기체는 당연히 질소, 발생한 기체는 산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끝. 쉽지? 자, 그 다음에 4번. 물질이 열받으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는데요. 분자성 물질을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고체 상태인 분자성 물질. 앞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분자성 물질이라는 건 공유결합성 물질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또 물어보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자성 물질, 공유결합성 물질.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50도에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50도 이전에는 고체 상태고 여기선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여기선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에 보기 중에서 물리화학적 성질에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50도가 녹는 점이기 때문에 50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녹는 점이니까 열 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하죠. 열받았으니까. 꾸준히 증가합니다. 액체에서도 열받으니까. 50도 상태에선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온도는 변하지 않죠. 열받아서 상태 변하는데 썼으니까. 기억은 답이 맞겠네요. 니은의 경우는 누가 봐도 여기 고체 구간이고 누가 봐도 액체 구간인데 분자 사이의 인력이 고체보다 액체가 더 세다는 개소리가 써있다. 누가 봐도 답이 아니다. 디귿, 분자 운동 에너지.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영재는 가나 두 액체의 몇 가지 성질을 조사해서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었다 했는데 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치? 분별 종류 장치 얘기하면서 요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뭘로? 액체, 기체가 나갔던 아이가 다시 액체로 돌아온다. 누가? 물이. 에탄올은 끓는 점이기 때문에 쉽게 밖으로 내려가지만 물의 경우에는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고 증기압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다시 잘 돌아온다 라고 설명했어요. 상태 변화 구간이 여기 세 군데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열하는 동안 플라스크 내 액체의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프로 나타내세요. 여기가 처음에 이제 구간을, 시간에 따른 구간을 나눠놨어요. 먼저 에탄올의 끓는 점이 도달하기 전까지, 에탄올의 끓는 점 도달한 이후, 여기가 에탄올의 끓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물에 가열되는 구간, 여기가 물이 끓는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에탄올의 끓는 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액체이기 때문에 열받아도 부피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거의 일정하게 그리셔도 상관없지만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 증가되는 걸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기울기를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얘를 부피 증가 분량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액체의 에탄올이 끓는 구간에는 물의 부피 상승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액체만의 부피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 에탄올은 끓는 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죠.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물만 있는 구간에서 물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표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표시해 주셔도 다 정답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물이 끓는 동안에는 완전히 사라지니까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끝. 그 다음에 2교시. 자, 이 문제 진짜 쉬운 문제인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식 요건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고 모두 적으시오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이 녹화 버튼이 꺼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녹화가 날아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각 실험에 대해서 위 제시문에 언급된 철의 부식 요인을 모두 적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철들이 이제 녹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부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각각의 조건을 좀 보면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시험관이 지금 전부 윗부분 열려 있잖아요. 그럼 물질 교환이 일단 가능하다는 뜻인데 바깥쪽은 전부 뭐다? 대기다. 대기엔 누가 들어있다? O2가 들어있다. 녹이 쓸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철의 부식 요인은 철을 물에다 담가놨으니까 일단 물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물. 그런데 이 철이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물이라면 대기 중에 산소도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물이랑
같이 이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까지 이제 철의 부식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오픈되어 있는 개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그냥 물에다가 안 담그고 공기만 넣어놨어요. 물 접촉을 막기 위해서 건조제까지 넣어놨어요. 대기는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개라면 얘네들이 물이 없어도 밖에서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건조제를 집어넣어 제거를 하겠다? 그 말은 순수하게 공기의 영향만 판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공기 속에 들어있는 누구의 영향을? 산소의 영향을 판별을 하겠다는 얘기다. 물 없이. 그치? 자, 그 다음에 DC 단계를 보시면 여기도 물인데 다 차이가 있다면 끓여서 식힌 물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물을 끓여요. 왜 끓였겠어요?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죠.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거 무슨 뜻이다? 물속에 녹아있는 소량의 산소를 내보내겠다라는 뜻이야. 내보낸 다음에 다시 못 들어오게 식용유로 막까지 막았어요. 여기서는 산소의 영향을 제거하겠다. 순수한 물의 영향만 보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대조군 형성이 대충 만들어질 거라는 거 예상하실 수 있겠다. D 단계에서는 식용유에만 담궈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실험에서 여기 계속 물, 산소, 산소, 물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 그 말은 식용유를 담그겠다는 얘기는 산소도 차단하고 물도 차단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소금물인데요. 이 소금물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전해질. 그리고 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니요. 다른 조건이 A랑 똑같습니다. 물에서 산소를 제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산소의 영향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잘 찾으시는데 요걸 틀리십니다. 그래서 점수 감점 요인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실험 A와 B를 비교했을 때 그랬는데 A는 물과 산소, B는 산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하면서 조작 변인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했을 때 이 경우에는 지금 물은 있는데 산소가 없죠? 산소를 조작 변인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 양쪽 A, C를 비교했을 때 물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 물이 통제 변인이란 소리입니다. A랑 B를 비교했을 때에는 산소가 통제 변인이란 소리고요. 그래서 이게 부식에 미치는 물의 영향을 부식에 미치는 산소의 영향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한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3번 A에서 이 실험 중 부식이 가장 느린 것과 빠른 것을 적고 그랬는데 당연히 부식 요인이 많으면 부식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빠르게 일어나는 건 당연히 부식 요인이 많은 2일 겁니다. 그런데 부식이 느리다는 건 모든 걸 차단시켜버리면 되겠죠. 부식 요인이 없어지면 D가 되겠다. 철의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적혀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 제거해야 되죠. 두 번째, 물 제거해야 되죠. 세 번째, 전해질 제거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을 쓰면 제가 정답 인정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산소를 어떻게 제거하고 물을 어떻게 제거하고 전해질을 어떻게 제거할지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방법 쓰시면 되겠다. 식용유에 담그세요. 식용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굳이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코팅시켜줘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철을 코팅시켜서 산화를 방지하는 가장 많이 쓰는 물질 중에 하나가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같은 걸 이용해서 산소를 차단시키면 되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산소도 차단되고 물도 차단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산소와 물 차단이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얼마 전에 배우신 방법 쓰면 되죠.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철보다 왼쪽에 있는 아이들을 철에 붙여두면 이분들이 얘 대신 산화되죠.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붙여둔다 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다. 이들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 몰라서 또 이게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영상을 찍었어요.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하세요.